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대부분 업계에서 2위, 3위를 많이 하거든요. 양국 간의 이런 기업의 문화 그리고 노사관계 아시아에서 2등, 그리고 글로벌에서 3등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체입니다. 자, 다음은 이현정 연구원님께서 새로운 종목 2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종목 두 가지는 100% 이제 중국 기업이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핀도어도어 PDD라는 종목과 이제 도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핀도더와 도위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에 대한 최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된 건 최근에 이런 중미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이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도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이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그 변동성이 안 그래도 다른 시장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 큰 기업으로 이제 큰 시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으로 가장 큰 이제 리스크 중 하나로 그렇게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그 시장 리스크와 환율 리스크를 좀 탈피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가지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뭐 알리바바나 우리가 이제 익숙한 텐센트와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 상태가 좋으니까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좀 이제 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핀도더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핀도어도어는 우선 알리바바와 비슷한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럼 알리바바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한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알리바바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서는 알리바바를 이길 수 없죠.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핀도어도어는 텐센트의 이제 백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위챗을 활용을 하면 로그인 없이 이 핀도어도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리바바가 뭐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중국 전역을 제패한 어떤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면 핀도어도어는 타겟 고객층을 3, 4선 도시 그 이하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좀 중소형 도시의 그 중서민층을 이제 대상으로 잡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치 마켓을 좀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물품도 우리 그런 농산품이나 과일 같은 이런 식재료 아니면 뭐 두루마리 휴지 같은 이런 필수 가격은 싸지만 꼭 구매를 해야 하는 이런 그런 필수 소비재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제 할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의 그 사업 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돋보이면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핀도어도어는 이 AI 기술이 참 그 고난이도인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상품을 추천을 하는 엔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천을 받죠? 모두 이제 AI 기술로 어떤 소비자가 이 물품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품을 플랫폼상에 띄워서 이게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으면서도 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사업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핀도어도어의 성장 모델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재미있는 점이 CEO가 굉장히 젊고 구글 출신이다. 이런 점이 또 회사의 분위기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꼭 이 핀도어도어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중국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핀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지금 한 27살 와우. 네, 수준인데요. 사실 그 핀도도 말고도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인 그 바이트댄스도 중국 네.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역시도 그 임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28세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젊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런 좀 참신한 기업을 부스팅을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조금 클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단연코 그 수익성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핀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반기에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한번 이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점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폭을 축소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흑자 흥망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시장의 기대치와 다르게 다시 한번 마케팅 비용을 인해서 이 적자폭이 확대가 되자 사실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단계인 이 플랫폼 기업들의 숙명은 지속적으로 적자의 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매출이 고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 희망이 이제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를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이는 정말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지난 7월 17일에 막 상장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이는 중국판 트위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바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이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역시나 그 텐센트의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 후 기준으로 텐센트가 지분을 37% 이제 보유를 한 기업이다라고 최대 주주죠? 네, 네. 최대 주주 네, 역할을 하고 네. 있고 저희 아프리카 TV 네.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네. 방송하다가 좋으면은 저희 뭐 별풍선 네. 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수익화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도의에서도 붕어를 쏩니다. 예, 붕어를 이렇게 쏘나요? 별풍선 대신에? 별풍선 대신에 좀 붕어를 쏜다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붕어가 이제 수익화가 되는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이가 5G 상용화 도래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그 5G가 상용화가 되면 이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이 만개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 이제 그 절대 다수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이 도이와 또 2위 기업인 후야가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스트리밍에서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화질입니다. 그렇죠? 네. 이 화질이 좋아야 그 이제 팬덤이 형성이 돼서 이 팬들이 계속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스트리밍의 레이턴시, 그러니까 끊김 현상이 없어야 일반인들에게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그 5G 통신 시장의 발전과 함께 또 이 스트리밍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도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상장한 이제 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길을 걸어간 스승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후야가 기준점이 되고 있어서 후야 대비 매출, 후야 대비 순이익, 후야 대비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시장에서 같이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혼자 성장을 한 다른 플랫폼 기업보다는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성장성, 매출의 이제 고성장이 얼마큼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후여 대비 이 지표가 격차가 어떻게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재평가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테마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차장님께서 앞서 중국이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 등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 관련 기업 어떤 기업 주목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분리수거 정책이 앞으로 훨씬 더 확장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상해시에서 진행됐고 추가로 46개 도시에서 진행할 거고요. 2025년까지는 294개 도시에서 강제로 분리수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분리수거 관련돼서 관심 종목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수거만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 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그리고 도시 가스라든가 쓰레기 처리까지 이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2개 기업을 선정을 해봤었는데 아쉽게도 북경 캐피탈이라는 종목은 후광통 투자 가능 종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배제되더라고요. 네. 또 다른 한 종목인 한남환경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남환경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 메이디라든가 해천미엽처럼 중국의 포산시에 위치한 기업이고요. 여기 도시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고체 폐기물 처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마다 이런 폐기물 밖에 넣으면 그 톤 무게에 따라서 이 요금이 청구가 되는데 이 요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 분리수거가 강제 집행이 되면 아마 그 처리 요금이 아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 요금이 높아지는 반면에 분리수거로 인해서 오히려 처리하기는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자체로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목할 것은 이런 도시의 공익사업체들이 최근에 인수합병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익사업체가 대표적으로 좀 부채가 많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사업이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이 좀 헐값에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쓰레기 소각 관련된 사업을 인수를 했었고요. 인수로 인해서 그 쓰레기 처리 규모가 전년 대비 한 16%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남환경이 사실 설립된 지도 꽤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 자체가 딱히 공익 사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고체 폐기물 처리에서의 수익성 개선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쪽에서의 이런 요금 인상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도시가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자체로 보면 사실 중국에서는 남방, 특히 포산시가 중국의 거의 심천 근처에 그 남방 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중국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난방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일러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보일러,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네.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난방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스 이 사업도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환경 관련 종목이었던 한남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대한 대리님이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종목인데요. 나라별 추천 종목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제약회사입니다. 네.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큰 항암제 전문 제약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제약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제약사 중에서 가장 많은 R&D 네.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액의 한 10% 정도를 10% 예, 자, 그러면 향후 약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많은 인구 수만큼 좀 슬픈 얘기지만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아프시겠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그에 따른 이제 제약 수요가 더 증가할 거고 제약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 또한 이 건강 중국이라는 이 표를 내세우면서 좀 네. 건강보험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게 이 항서 제약의 아파티닙이라는 이 표적 항암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이 항암제 자체가 일반 세포까지 다 죽여가면서 암세포를 한꺼번에 죽이는 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이 암세포만 골라서 예 공격하는 신약입니다. 신약. 예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해가지고 이 항서 제약의 매출의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무래도 변동성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 뭐 원히트 원더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제약회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잘 지은 약 하나 한 회사 먹여 살린다. 네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R&D 비용을 쓰고 있고 그만큼 가장 많은 제약 약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개발되면 좋겠지만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모른다. 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음, 좀 더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근데 다만 기존에 개발됐던 신약이나 그런 중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리스크 부분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현정 연구원님께서 신남전로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신남전로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중국 1위의 PCB 업체입니다. 네. 이 PCB가 뭐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그리고 뭐 이런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신남전로는 통신 쪽 이 PCB 사업의 이 매출 비중이 한 70%가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 5G 테마의 수혜주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PCB가 이제 인수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5G 수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5G가 상용화되면서 결국은 이 판매량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기존의 4G 대비해서 이 전파의 영역이 짧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 수가 과거 대비 뭐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런 그 PCB 이런 기판의 그 수요로 이제 귀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 피해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신 장비에 공급이 되는 이런 PCB를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네. 이 MLB가 4G 대비해서 5G는 한 번에 처리되는 이 정보의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4G 대비 한 번에 처리되는 정보량이 5배이면서 이제 안테나 수가 뭐 N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네. N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뭐 최대 50에서 한 100배 정도 정보 처리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고밀도의 이런 그 설계 회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4G 공급하던 이 PCB 기판 대비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산업 쪽에서는 그래서 이 그 PCB 기판의 ASP가 최소한 50% 이상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G의 이제 수혜로 이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니까 이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5G 수혜 원인으로 이제 물량의 증가와 또 가격 증가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짚고 가야 될 게 최근에 화웨이 이슈와도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의 제재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화웨이 이슈는 중국의 이런 통신 장비에도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이기는 한데요. 신남전로는 뭐 중국의 아무래도 1위 이런 PCB 기판 업체이기 때문에 그 대화웨이 매출 비중이 사실상 25%에 달합니다. 신남전로의 가장 큰 고객이 화웨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봤을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 4G를 이제 화웨이 업체를 쓰고 있던 이제 고객들이 뭐 예를 들면 에릭슨이나 뭐 기타 이런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미국의 제재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장비를 모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업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5G 관련 기업을 소개해 주셔서 참 반가웠는데요. 여기까지가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신 12종의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 주식 시리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더 다양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식 시리즈가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아직 펀드, ETF 등을 통한 시리즈가 남아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식이 끝나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이시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볼 것 같아요. 꼭 하십시오.